저는 이금자라고 합니다. 올해 81살이 됐어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5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일하세요? 간단합니다. 은퇴할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31살 때 이 가게를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경기 침체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새 아이는 아직 어렸죠. 큰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딸은 1학년, 막내는 겨우 5살이었어요. 먹여 살릴 입이 많았는데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에 작은 구멍 가게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권리금은 30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죠. 친정어머니께 돈을 빌려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해. 내가 다시 일어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라면, 과자, 음료수, 담배 몇 개 종류만 팔았죠. 첫날 매출이 5천 원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떼어왔어요. 동네에서 가장 싱싱한 물건을 파는 가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몇 개월 후에는 하루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 동네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이 말했죠. 이금자 이참에 가게를 좀 키워보는 건 어때?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용기를 내서 지금 위치로 가게를 옮겼어요. 20평으로 2배 커진 공간이었죠. 대출을 받아 냉장고, 냉동고를 새로 들이고 품목도 다양하게 늘렸어요. 1980년대 초반 아파트가 완공되고 동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크게 늘었죠. 평일에는 30만 원, 주말에는 50만 원까지 팔리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보낼 수 있게 됐고 남편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동네도 크게 변했어요. 도로가 넓어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죠. 슈퍼마켓에 냉동식품, 수입과자, 다양한 주류까지 들여놓았어요. 하지만 그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48살의 나이였죠.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당시 의료보험도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재활치료는 거의 전액 본인 부담이었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저녁에는 가게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대학을 다니며 많이 도와줬죠. 수업 끝나고 가게에 와서 밤 11시까지 함께 일했어요. 남편은 3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51살이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했지만 막내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나머지 두 아이도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가게를 접으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대형 마트가 들어섰어요. 매출이 30%나 떨어졌죠. 많은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았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값을 조금 내리고 대신 단골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할머니 이거 오늘 들어온 신선한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 날씨가 추우니 뜨끈한 유자차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정을 나눴죠. 특히 노인분들은 대형 마트까지 가기 힘드셨기에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오래 알고 지낸 단골 손님들은 이 할머니 없으면 우리 동네 어떻게 살아 하시면서 꾸준히 찾아주셨죠. 저는 단골 어르신들 댁에 직접 무거운 쌀, 휴지 같은 것을 배달해 드리기도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돈이 없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분들도 많았죠. 어떤 분은 몇 개월치 외상값을 못 갚고 이사를 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이해했어요. 다들 살기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깔끔한 가게에 젊은 사람들이 몰렸죠. 우리 가게 매출은 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과일과 야채를 떼어오고 주변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싱싱한 채소, 과일 매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저희 가게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노력했죠. 2010년 68살에 처음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50년 가까이 서서 일한 탓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대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만 쉬세요 하셨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때 큰 손자가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가게를 도와줬어요. 물건 진열하고 배달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죠. 2015년에는 두 번째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회복이 더 오래 걸렸죠. 석 달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다시 시작했을 때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당뇨도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했죠. 자식들은 엄마 이제 그만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늙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돈 문제도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자식이라도 노인 부모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은 남편 병원비와 새 아이 교육비로 다 써버렸고 남은 건 이 슈퍼마켓뿐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정말 큰 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대형 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가게에 손님이 뚝 끊겼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았죠.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셋째 손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아이가 방학 때 집에 와서는 할머니 배달앱 해봐요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앱이야,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데라며 거절했죠. 하지만 손자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어요.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밖에 나오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앱으로 주문하면 제가 방학 동안 배달해 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결국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어요. 손자가 가게 사진도 예쁘게 찍어 올리고 POS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죠. 처음에는 하루에 주문 한두 건 들어오더니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어요. 이금자 슈퍼는 배달도 해준다더라 하면서 입소문이 났죠. 방학이 끝나고 손자가 학교로 돌아간 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먼 곳은 못 가지만 500m 이내는 직접 끌차를 끌고 다녔죠. 어떤 날은 40건까지 배달을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한 시간에 배달해 드렸죠. 노인분들은 특히 감사해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불평을 하겠어 하시면서요. 배달앱 주문이 늘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월 평균 4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8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81살에 이런 수입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옛날에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팔면 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3천만 원어치를 팔아서 800만 원이 남아요. 물론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당뇨 때문에 식사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하고 무릎은 여전히 아프죠.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동네 소식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에요. 5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참 많은 일들을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 제 아이가 여기서 사 먹네요 라고 말하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가슴이 뭉클해요. 저한테 지금 이 슈퍼마켓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전부예요. 남편 잃고 혼자 새 아이 키우면서 이 가게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가게 덕분에 아이들 모두 대학 보냈고 결혼도 시켰어요. 5 손주들도 대학까지 보냈고요. 물론 저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이 가게를 지키는 한 동네 어르신들은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젊은 엄마들은 급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작지만 이 가게가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계속 문을 열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세요. 저처럼 80이 넘어서까지 일하려면 건강해야 해요. 근데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 잘하고 돈도 조금씩 모아두세요.
제가 젊을 때는 내일 먹을 것도 걱정이라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달라요.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리고 늙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여든의 스마트폰, 배달의 POS 시스템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손자들이 웃으면서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배운다고 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가게 그만두면 뭐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는 아직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가게를 지키다가 언젠가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자식들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가게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자식들은 모두 전문직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손주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슈퍼마켓을 이어받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일을 못하게 되면 이 가게는 문을 닫을 거예요. 50년 역사를 가진 동네 슈퍼마켓의 마지막이 될 테죠.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이 가게를 통해 우리 가족을 지켰고 동네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이 작은 슈퍼마켓에서 마지막까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몸이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든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5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었던 그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요.